코리아 계획TV의 고영석 박사입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은 민족 복음화와 아시아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나라입니다. 앞으로 기회 있으면 우리나라의 역사의 초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가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은 1985년에 이 땅에서 자생적으로 이 주사파 세력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기원은 1980년 서울의 봄이 신군부에 의해서 무참하게 이제 유린되는데, 그 과정에서 미국이 신군부의 이러한 공수특전단 파송 과정 속에서 그걸 묵인했다는 겁니다. 당시는 이 군 작전권이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 허락지 아니하면 이런 대규모 부대를 이동을 할 수가 없어요. 특별히 전방에 있는 공수특전단을 서울이나 광주로 보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군 실권을 쥐고 있는 전두환이 공수특전단을 서울과 광주에 일개 여단씩 보냈습니다. 서울에서는 학생 데모가 이제 끝났지만 광주에서는 조선대생과 전남대생들이 이 전두환 물러가라, 신해랑 물러가라고 하는 그런 데모를 계속했댔죠. 거기에 파송한 이 공수특전단이 그거를 무자비하게 한마디로 진압하는 가운데 유혈사태가 일어나고, 그것이 그 유명한 광주 민주화 항쟁입니다. 나중에 이 학생운동 세력이 돌아보니까 그동안은 유신 독재 반대 투쟁을 할 때는 미국이 유신 독재를 반대하고 민주화 세력을 지지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11.6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서거를 하고 한국이 정권의 진공 뒤에 전두환 세력과 학생 세력이 부딪혔을 때, 이 학생 세력은 전두환 세력을 퇴치를 하고 이제 상김씨를 중심으로 한 민주화 세력을 미국이 지지할 줄 알았어요. 뚜껑을 이제 열고 보니까 결국은 미국은 이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를 지지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학생운동 세력이 반미운동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미 문화원을 방하는 사건들이 이어져요.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이 주사파가 김영환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강철서신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학생운동권이 퍼지게 되면서 주체사상이 이제 민주화 세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거를 김일성이가 알고 이제 간첩을 보내가지고 이제 남한에 있는 주체사상과 북한에 있는 주체사상이 이제 결합이 되면서 급속도로 한국의 학생운동권이 주체사상에 의해서 장악이 되게 되는 겁니다. 저도 이 학생운동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주체사상이 퍼지는 과정들을 이제 제가 지켜보게 되었죠. 도대체 이 주체사상의 세력을 어떻게 퇴치할 것인가?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민주당을 장악했죠. 시민단체를 했죠. 언론을 그랬죠. 검찰, 경찰, 그리고 헌법재판관, 그리고 기독교, 천주교, 그리고 불교, 그리고 예술계, 그 다음에 과학계, 모든 분야에 이 주사파 출신들이 들어가서 지금 50대가 됐지 않습니까? 오피니언 리더가 되어서 그물망처럼 그것이 연계돼서 이 나라를 점진적으로 공산화를 가고 점진적으로 이 나라를 사회주의로 만들어 가는데 이거를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거를 알고 12.3 비상계엄을 했는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민족 복음화, 아시아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한 나라로 택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앞으로 북한과 사회주의 연방대를 꾀하는 이 더불어 공산당, 그들이 하는 일을 그대로 두고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놀랍게 배후에서 역사를 해서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을 당선시키는데
주님이 개입한 것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건 다름 아니라 더불어 공산당을 몰락시키는 핵심적인 건 뭐냐? 대선 후보가 하나씩 정치 무대에서 제거가 됐다는 겁니다. 가장 먼저 이제 정치 무대에서 몰락한 사람이 김두관 전 경남지사입니다. 김두관 경남도지사는 원래 그가 경남도지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서 2012년 7월에 도지사직을 사퇴합니다. 그리고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해서 그가 이제 경선에 나가는데 문재인 후보에게 패배를 합니다. 그리고 또 2012년 10월 21일은 경남 김해을 국회의원 선거에서 보궐선거에 출마를 하지만 낙선함으로 대선 후보군에서 탈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노회찬 전 의원의 사망 사건입니다. 노회찬 전 의원은 2005년 삼성 X파일에 등장하는 떡값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함으로 말미암아 기소가 됩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2013년 2월 14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를 받게 되죠. 그래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제 그때부터 노회찬 전 의원이 이제 고난의 세월을 살게 되는데 결정적인 타격을 받게 되는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드루킹 김동원 씨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했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는 거죠. 특검 수사가 진행되던 중 노회찬 전 의원이 2018년 7월 23일 부모님의 집에 방문했다가 거기서 투신하게 됩니다. 국민들에게 아주 깨끗한 이미지요. 절대로 뇌물을 받지 않는 것처럼 보였던 노회찬 전 의원이 이제 수천만 원의 그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게 밝혀지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20대 대선 후보군에서 노회찬 전 의원이 이렇게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인물이 안희정 충남지사입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운동권에서도 굉장히 덕망이 있고 굉장히 정책에 있어서 유연해서 강력한 20대 대선 후보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2019년 9월 9일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하게 되고 그가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20대 대선 후보에서 그도 탈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이 조국 법무부 장관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됐는데 이 조국 법무부 장관은 사실 더불어민주당의 이 부산 세력이 밀었던 20대 대선 후보의 가장 강력한 후보였습니다. 아마 조국 법무부 장관이 정치적으로 살아있었으면 20대 대선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이 대선 후보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법무부 장관이 임명되었지만 그 과정 속에서 가족과 관련된 모든 비리가 드러나게 됩니다. 특별히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의 입시 비리 의혹이 드러나게 되고 사모펀드 투자한 것들이 불법이었던 것이 드러나게 되고 웅동학원에 관련된 비리들이 다 드러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임명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야권에서 그 당시 이제 국힘당이죠. 그걸 제기했지만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 다음에 나중에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되고 그 다음에 20대 대선 후보를 시켜야 되겠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무리를 하고 법무부 장관에 임명을 하죠. 그런데 나중에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이후에 그가 사회주의자였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면서 보수파뿐만 아니라 중도적인 사람들이 2019년 10월에 광화문에 나와서 조국 법무부 장관 퇴진하라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데모를 하게 됩니다. 이것에 문재인 대통령이 겁을 집어먹고 결국은 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사임을 시키게 되죠. 결국은 조국 법무부 장관을 사임을 시킵니다. 그래서 20대 대선 후보군에서 또 탈락을 하게 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입니다. 박원순 시장은 시민활동을 열심히 했고 희망재단이라는 걸 만들어서 수많은 재벌과 대기업으로서 돈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여러 이런 환경단체에 돈을 공급하고 그런 것들을 도와주셨던 그런 이렇게 좌파 시민운동에서는 아주 덕망이 있는, 그리고 서울시장도 연임함으로 그 기세가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런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비서 성추행 사건으로 이제 언론에 밝혀지게 되고 여론의 질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2020년 7월 9일 스스로 그가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0대 대선 후보군에서 또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사람이 김경수 경남지사입니다. 김경수 경남지사도 문재인 정권의 부산팀이 밀었던 20대 대선 후보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경남지사로서 탄탄한 그런 어떤 조직과 활동을 하고 이미지도 굉장히 좋았댔는데 추미애 대표가 고발한 그 드루킹 사건의 진범으로 밝혀짐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되어서 컴퓨터 및 그런 것을 동원해서 대선을 방해한 업무로 기소됩니다. 그래서 2021년 7월 20일 징역 2년의 실형을 받고 그가 이제 도지사직을 상실하게 되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도 20대 대선 후보군에서 또 탈락하게 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0대 대선 후보에 나옵니다. 그러나 그는 2022년 9월에 있었던 1차 슈퍼유크에서 낮은 지지율로 결국은 탈락을 하죠. 마지막 남은 사람이 이낙연 총리입니다. 이낙연 총리는 더불어민주당 20대 대선 후보에서 이재명 후보와 더불어 마지막까지 경쟁을 했었는데 결국 그도 2021년 9월에서 10월까지 진행되었던 그런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결국은 그가 탈락을 하고 과반 이상의 득표를 얻은 이재명 대표가 이제 선출되게 되는 거죠. 이재명이 더불어공산당의 20대 대선 후보가 된 것은 사실 더불어민주당의 몰락의 시작입니다. 아니면 수많은 그런 대선 후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김부겸 의원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망하려고 이재명 대표를 더불어민주당 20대 대선 후보로 뽑은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경기도지사를 12년 하면서 어마어마한 자금과 인맥을 동원해서 더불어민주당을 완전히 장악을 했던 거죠. 이 이재명 대표는 현재 5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 주요 혐의를 보게 되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입니다. 위중교사 사건입니다. 대장동, 백현동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입니다. 그리고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입니다. 법인카드 의혹 의원 사건입니다. 이렇듯 재판만 5가지고 그리고 혐의는 10가지가 넘습니다. 이런 사람이 20대 대선 후보가 되었고 그리고 대부분 후보에서 대선에 나가서 탈락하게 되면 정계에서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신 것처럼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오고 또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이 되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또 됐잖아요. 그래서 다음 대선에 나오려고 그가 획책함으로
참 놀라운 일은 이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가 되고 당대표가 되므로 그야말로 더불어 공산당이 망하는 그런 지름길에 이재명 대표가 선출된 것은 배후에서 역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열거했던 수많은 20대 대선 후보의 후보 하나씩 제거가 되고 또는 사라지고 그리고 또한 몰락하고 가장 어떻게 보면 교활하고 그리고 악랄한 수수에 능한 이재명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되고 그리고 차기 대선 후보가 되므로 결국은 몰락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배후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요. 대한민국을 민족복음화와 아시아복음화, 세계복음화를 쓰기 위한 하나님의 정치적 개입이었다는 겁니다. 감사합니다.